요즘 가장 뜨거운 시장, 바로 AI 반도체 시장이죠. 다들 거대 기업들 이름은 익숙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잘 알려지진 않은 숨은 주인공, 바로 마이크로2 나노라는 기업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31억 1천만 달러.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28년 메모리 프로브 카드라는 시장의 예상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의 성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업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작지만 그만큼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손에 쥔 기업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오늘 분석은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마이크로2 나노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 동력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투자 리스크도 꼼꼼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최종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AI의 숨은 주인공 마이크로2 나노.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프로보카드. 이름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반도체 칩 수천 개가 모여있는 동그란 판, 웨이퍼에 동시에 수천 개의 바늘을 콕 찔러서 얘네들이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초정밀 검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품질을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죠. 마이크로2 나노는요, 바로 이 프로브 카드, 한 우물만 23년 넘게 판 진짜 베테랑 기업입니다. 특히 MEMS라는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죠. SK하이닉스와는 무려 15년 넘게 동고동락해온 아주 끈끈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겪은 극적인 재무 상황의 반전,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어떻게 기사회생했는지 한번 보시죠. 2024년과 2025년. 이건 뭐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2024년은 다들 기억하시는 반도체 한파 때문에 창사 이래 최악의 한 해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주력인 낸드 시장이 살아나고 핵심 고객사에서 주문이 쏟아지면서 말 그대로 환골탈퇴를 한 거죠.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2024년에 101억 원이던 매출이 2025년엔 222억 원으로 무려 119%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고요. 이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외침,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 아니라는 점. 2025년까지도 적자 상태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손실폭이 극적으로 줄었고 이 추세라면 2026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뚜렷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바닥을 찍고 멋지게 올라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뭘로 더 성장할까요? 이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넘어서 마이크로2 나노를 더 높이 날게 해줄 3가지 성장 엔진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과거에는 낸드 플래시 하나만 바라보던 회사였는데 이제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D램과 HBM용 프로브 카드 비중이 11.7%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훨씬 더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부가가치가 높은 장사를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 40%, 이게 바로 마이크로2 나노의 강력한 방패막을 상징합니다. 핵심 고객사인 SK하이닉스 안에서 낸드용 프로브카드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뜻인데요. 이 시장 특성상 한 번 쓴 제품은 웬만해선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유율이 바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재료들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의 심장인 HBM용 프로브카드 공급이 본격화될 거고요. 기존 메모리 시장을 넘어서 오지나 이미지 센서 같은 비메모리 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하고 있죠. 또 중국 시장 진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처럼 굵직한 수주 계약 소식이 계속 터져준다면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크고 명백한 위험은 역시 이겁니다.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 과거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95%를 넘었다는 건 말 그대로 SK하이닉스가 기침하면 마이크로투나노는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아직 적자 상태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경기에 따라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그래서 최종 전망은 어떻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는 크게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HBM 공급이 대박을 터뜨리고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2만 원 위를 바라보는 거고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업황 회복이 더뎌지면서 다시 1만 원 아래로 내려갈 위험도 공존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낸드 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따라가는 이 중립적인 경로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 분석 보고서에 담긴 이 문장이 마이크로투나노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혹독한 시기를 버텨냈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말이죠. 그래서 최종 전략은 뭘까요?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꽤 올랐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구간에서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리스크 관리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9,500원이 무너질 경우에는 미련 없이 손절하는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로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쓴 마이크로투나노,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 회사가 가진 성장 잠재력과 우리가 살펴본 리스크, 그 저울 위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그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